모닝 브리핑입니다. 양시장 전거래일은 수급 공백이 좀 철저하게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급락과 또 미국의 2월 CPI 경계감에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내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밤 또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오프 심리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활기가 없죠.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반등도 하루에 그칠 뿐 선뜻 추세적 반등을 만들어내기엔 체력이 역부족입니다. 뜨거운 비트코인 시세에 상대적인 한기가 더 깊이 느껴지고 있는 국내 증시. 3월 11일 월요일장 한마디. 엔비디아가 몸을 사리자 반란을 일으킨 못난이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존 주도 테크주가 급락하며 몸을 사리자 국내 증시에서도 리스크 오프 심리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른 기존 주도주들의 공백을 그동안에 소외만 받았던 엔터, 게임, 원전 같은 종목들이 메꿔줬던 하루였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그나마 지수 하방을 지지해줬던 전거래일. 코스피는 하락, 또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말씀했듯이 국내 증시는 어제 혼조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5% 빠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2650선까지 밀렸고요. 또 코스닥은 상승 하락을 거듭하다가 또 엔터와 제약바이오 덕분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875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인은 열심히 담아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다 떠나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대 팔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02억 원, 기관은 937억 원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어제 시장 속에서 강했던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과 게임, 그리고 원전주였습니다. 네, 우선 조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선박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오션은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본격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8% 오른 모습이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4%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를 필두로 게임주가 강했는데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고 12일,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 170개국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그 기대감에 부각이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10% 급등을 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4% 상승한 모습이네요. 네, 미국 AI 업계가 데이터 센터 등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원자력 관련주도 힘을 내줬습니다. 우진엔텍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에 발전소에 이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알아봤고요. 이번엔 오늘 주목할 섹터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준혜 캐스터가 정리해준 것처럼 어제는 정말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섹터들이죠. 원전이라든지 엔터,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3%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던 하루였는데, 자, 그럼 오늘은 소외주라 부르지 마라. 나도 대세가 될 가치가 충분하다. 전날의 상승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원전주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2배나 급등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 뉴스케일 파워, 티커명마저 SMR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원전주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기억하십니까? 이 미국 내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이 회사는 물론 우리나라 SMR 원전 관련 기업까지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바 있었죠. 주요 사업들이 금리 상승을 이유로 미뤄지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작년 이 회사의 주가는 70%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이 기업이 한 달 사이 주가가 무려 2배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로부터 약 1억 달러 투자를 받아낸 이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가파른 주가 반등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원전주에 슬슬 불어오는 봄바람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배경을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정리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의 사우디 수주 소식은 차치하고요. 사실 2022년 대선 전후로 큰 주목을 받을 줄 알았던 원전주가 왜 그렇게 소외를 받았고 또 왜 현 시점에선 다시
주목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우리는 좀 그 큰 그림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원전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전기 부족입니다. 지난주 전력기기 섹터 우리 정리해 봤을 때 나왔던 사진이죠.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시장, 일론 머스크는 1년 전 반도체 칩 부족에 이어 이제 우리는 전기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금의 인프라를 꼬집어서 말한 건데요. 그 전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력 속 핵연료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높은 열이 원자로 내부로 흐르는 물을 아주 뜨겁게 만듭니다. 이 뜨거운 물이 증기 발생기로 들어가서 작은 관을 통해서 내부를 한 바퀴 쫙 돌아가는데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를 이때 수증기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화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물을 끓이는 방법이 다른 거죠. 또 화력 발전의 연료가 석탄이나 석유라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우라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의 가격이 수요 폭증으로 올 1월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원전을 통한 글로벌 전기 수요를 우리가 첫 번째 원전주를 주목해야 할 배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입니다. 화석 연료 멀어지려는 움직임, 글로벌리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글로벌리 각 국가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덜 쓰자 해서 찾은 방안이 바로 원전 재가동이기 때문이죠.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또한 올해 연초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최근 대세론이 일고 있는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통 화석 연료 생산 확대가 목표 아닌가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배경 확인해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 바이든 대통령까지 두 후보 모두가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는 원전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전 사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배경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배경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2주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강하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올해가 원전의 재도약 원년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한 거죠. 우리 정부 5년간 약 4조 원 이상을 원전 산업 R&D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대내외적인 환경이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 관련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는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발전소에 1,50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수출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전기술도 볼까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윗꼬리가 좀 길긴 했죠.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BHI도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작은 회사가 2천억 원 규모의 배열회수 보일러를 사우디에 수주했다라는 소식 속 어제 장중 16%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9%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우진엔텍도 볼까요? 2024년 첫 공모주로 알려진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문기술 제휴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미래가 되고 안보가 되는 세상, 그 중심에 있는 원전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주목해볼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주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61억 원 규모의 전기차 감속기 부품을 미국 GM에 수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작년 영업 손실이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를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직랜드는 작년 영업이익이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이 오늘 170개국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의 주가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용 모터와 제어기 기업인 사면의 공모 청약이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공모가는 3만 원이고 21일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2월 CPI 결과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장 미리 보는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소외주입니다. 밤사이에도 엔비디아 2% 하락을 비롯 메타는 4% 넘게 빠졌죠. 오늘도 국내 증시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기존 주도주들의 공백 속 소외주들의 반란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제 워너마켓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량까지 주식시장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추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차바이오 그룹의 투자 포럼 개최 소식입니다. 바이오 일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3월, 4월, 그러나 또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바이오. 오늘은 과연 이 포럼 일정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